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이치방 성공한 레게노 유흥 업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업소 이야기 많이 나오지, 그지? 우선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업소라고 해야 되나? 일본 출신? 한국에서는 업소 출신 여자보다는 남자가 유명하잖아. 롤랜드라고, 그, 호빠기 전설. 얼마 전 보니까 다나카오도 같이 영상 찍었대. 근데 뭐든지 그런 것 같아. 한 분야의 레게노를 찍는다는 거는, 어떤 분야에 대한 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느낌? 그래서 롤랜드 보면, 뭔가 이 남자 뭔가 다르잖아. 그치? 얘기해도. 뭔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 머리도 베르사유의 장미처럼 하고, 말도 되게 잘하고, 유머 있고, 위트 있고, 그런 느낌이잖아. 그리고 굳이 그렇게 레게노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옆 동네 이제, 반갑습니다. 꽁달입니다. 야옹! 그래도, 꽁달 형도 보면 얘 말을 이렇게 좀 조곤조곤 잘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약간, 확실히 뭔가 좀 다른 게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러면 반대로 여자 업소녀 출신 레게노는 또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비교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분야에서 다들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한국이라면 뭐 호빠이 제왕 이런다고 해도 인정을 못 받을 거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호스티스의 여왕이라면 야 저런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와서는 좀 많이 희석되고 있는 느낌은 들어.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의 유흥이라는 거는 음지의 문화였고, 이게 가리고 싶은, 감추고 싶은 그런 낙인이었는데, 요새는 뭐 나름 이제 업소녀 출신들도 당당하게 얼굴 까고 유튜브 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건데, 일본은 옛날부터 그랬거든. 근데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약간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이건 내가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레게노 여자가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모치즈키 아킴이라는 여자가 있거든. 그래서 80년대 거품경제 시절 긴자 호스티스로 데뷔를 했는데, 당시에 생일 선물로 가게를 선물 받은 호스티스도 있었대. 1억엔 정도 하는 가게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거품 경제 때는 어마어마했지, 그치? 그래서 자기도 뭐 5명, 6명에서 함께 팔라우, 홍콩 같은 곳에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초호화 여행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템프로니 뭐니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유흥업소, 일본 유흥업소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곳이 클럽 쿠라브라고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레게노를 찍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키가 아니라 나이가 65년생이야. 그래서 이거 방금 인터뷰는 좀 젊었을 때고, 나름 키는 되게 커. 168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이력이 좀 특이한데, 아버지가 홋카이도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도 고등교사, 나름 이제 중상류층 집안에 태어났는데, 근데 대학 센터 시험 준비하다가 알바 삼아가지고 긴자에 몇 번 갔다가 그냥 에라이 그냥 화류계 일하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데뷔를 했다고 해. 그래서 그 뒤로 한동안 집과 전련을 하고 살았다고는 하는데, 근데 뭐 지금 와선 잘 지내는 것 같아. 돈은 너무 많이 버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야 장난 아니야. 근데 진짜 이쁘더라고. 87년에 찍은 사진이거든. 그래서 야 1987년에 이 정도 왔으면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당시에 우리 X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스샷들 보면 나름 이제 이쁘다는 사람들 찍은 거 사진 봐도 불과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은 왁구에 완전히 거의 대격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 은혜님이 고쳐주니까 보면 확실히 쌍꺼풀이 다 없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유전자가 원래 선천적으로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름 길거리에서 그 당시에 이쁜 여자들이야. X세대라고 하면 그래도 1990년도 뭐 2000년 뭐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완전 다 압살하는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참고로 야 복돌아 이씨 왜 이래. 자, 온 김에 인사하고 가. 자, 온 김에 자 오랜만에 형님들한테 인사해.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이복돌입니다. 하나 둘 셋. 가라. 그래서 결국엔 그때 버블 경제 때부터 호스티스 일을 시작해갖고 업소에서 받는 기본 월급이 5천만 원이었다 하더라고. 월급이 5천만 원이었대. 와, 그 당시에 5천이면 지금이랑 비교하면 또 어마어마하잖아. 1980년도에 5천이었다며. 잠깐만, 옛날에 얼마였지 한국 월급이? 얼마 안 돼서 1990년대에는 한국 월급도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근데 그때 월급만 5천이었다가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팁으로만 하루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도쿄 긴자에서 제일 유명했던 3대 클럽이 잔다르크, 베르사유유, 꼬츠정원인데 근데 다 합쳐가지고 1위로 압살을 했다고 해. 그래서 참고로 그 일본 내 유흥은 긴자 쪽에도 좀 많이 있고 신주쿠 쪽에도 많거든. 신주쿠 난 둘 다 가봤는데 긴자는 좀 한국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청담이랑 여의도가 섞여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긴자 쪽에도 그 헌팅 같은 거 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그쪽에 나름 이제 여의도 같이 여러 본사들이 좀 많아. 좋은 회사들 본사들이 많아가지고 그 근처에서 일하는 남자 만나고 싶은 여자들이 많이 오거든. 코리도 거리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이제 까대기 쳤단 말이야. 근데 그런 느낌이랑 그리고 원래 찐부자들이 같이 있는. 그래서 내가 긴자 쪽에 있을 때 외제차를 제일 많이 봤어. 그래서 확실히 야 여기는 진짜 찐부자다 그런 느낌이 나고 신주쿠 같은 경우는 이제 가부키초라고 하잖아. 그거는 조금 소프트한 느낌이야. 그것보다는 좀 그냥 분위기로 봤을 때는 느낌상으로 좀 한 단계 낮은 그런 느낌이 들어. 실제로 좀 그 건물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긴자 쪽 가면 좀 으리으리하거든 건물들이. 근데 신주쿠 쪽은 그렇게까지 뭐 으리으리하다 그런 느낌은 안 든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인터뷰 보니까 밤 12시에 술집 문을 닫고 길에 나서면 신주쿠의 아침 출근길처럼 아직 발음이 안 돼. 술 마시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웃긴 게 일본은 술집이 12시 1시에 문을 닫습니다. 이게 샤바쿠라라고 하거든. 그래서 좀 시스템이 한국이랑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일단 뭐 계속 얘기를 하자면 뭐 이 아줌마가 뭐 자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내 자동차 하나 줄까? 내 아파트 하나 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지 시계 많이 받고 여행도 많이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영상 속에 인터뷰했을 때 나이가 43살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레전드를 찍었냐면 버블 시대에 막대로 그 막대한 돈을 제대로 모아가지고 불과 31살에 자기가 템프로 클럽을 차렸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스폰서가 따로 있고 보통 그렇잖아. 근데 본인 자본금으로 100% 이제 오픈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르 자르댕이라는 가게를 또 이제 오픈을 했거든. 근데 여기도 되게 유명하다고 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올리면 회원제로 가입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회원제. 그래서 유명 연예인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만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본은 조금 재밌는 게 그 가게들도 그런 가게들 많아. 조금 맛있는 그런 가게들은 처음 오는 손님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걸어두고 그러거든. 우리가 보면 저 돌았나 이러고 싶지만 근데 기존에 알던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술집 같은 거 가더라도 우리 가게는 아무나 올 수 없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한국이랑 좀 다릅니다. 시스템이 많이 다른데 그중에 하나가 그렇게 규모가 의리의리하게 열지가 않아. 되게 작아놓고 사람들 막 줄 세우고 이런 집이 태반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현지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충분히. 그래서 여기 시스템은 뭐 15분마다 여자들이 이제 로테이션 도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 템프로 템카페랑 유사한데 보통 캬바쿠라가 보통 그래. 딱 캬바쿠라 여러분 일본 가면 여자들 앉아있다 막 돌거든. 그러다가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지명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 좀 술 좀 비싼 거 좀 시켜줘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하늘 끝까지 돈을 오지게 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동료 교수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아버지도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나중에 오히려 같은 교수들 데리고 오고 그러면 아빠 그냥 술 공짜로 먹고 적당히 먹고 뒤가라 이러는데 너무 자주 왔대. 아빠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결국에는 아빠 블랙머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좀 세대 교체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르자르댕 여기 에이스를 찍었다고 하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 템프로 클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력 같은 걸 좀 본대. 학력 같은 거.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 뭐 마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 같은 게 있거든. 대학 서열 같이 우리나라처럼 뭐 우리는 뭐 중경외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학력이 된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 아줌마는 이런 호스트 레게노 찍고 여러 가지 책도 찍었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요. 뭐 물론 지금 와서 보면 하나의 그런 영업의 일환이긴 하지만 근데도 나름 이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코로나로 유흥업소가 되게 많이 타격이 있어서 많이 망했거든. 그래서 롤랜드가 차렸던 호스트도 그때 한번 망했잖아. 문 닫았었잖아. 근데 여기는 그때도 안 닫았대. 왜냐하면 진짜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도 이제 고위층들이 있잖아. 일본에 나름 이제 고위층 높으신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르자르댕 여기는 쌩쌩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여기서 나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 일본 이런 호스트 출신에. 그래서 후쿠다 나룸이라고 아사히 TV에서 현재 아나운서 하고 있는 이 95년생의 아오야마 대학 출신인 여자도 있는데 이 여자도 나중에 보니까 그 클럽 있지. 클럽. 그래 그 일본 템프로 여기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여기 템프로 클럽에서 받는 시급은 한 시간에 한 55만 원. 55만 원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여러분들이 길 나가갖고 뭐 시내나 이런 데서 받는 여자들이 받는 금액은 내가 알기로는 보통 시급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우리가 일부러 그러니까 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막 양주 까는 바 있잖아. 뭐 쪼니 와고 먹고 그런데 여자들은 내가 알기로는 요 삼산동조 한 3만 원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일본에서 그런 고급진 곳에 일하는 사람은 시급이 55만 원이래. 와, 씨, 나도 좀 일하고 싶다, 씨. 그지? 근데, 근데 여기 템포로 같은 게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일본이랑 이 유흥 시스템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거 내가 설명하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다른 게, 쉽게 얘기하자면, 일본 템포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게 없습니다. 캬바크라를 가도 기본적으로 2차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캬바크라를 좀 재밌게 놀려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마치고 나가서 술 한 잔씩 먹어주는 애들이 있거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12시, 1시 닫으면 나와가지고, 뭐, 간단한 스낵이라든가 위스키나 뭐 마셔주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통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매너 같이 택시비 같은 걸로 이제 한 10,000엔 정도씩, 한 15,000엔 정도 이렇게 챙겨주면서, 그런 식으로 그게 영업의 장으로 이어지거든. 근데 그러다가 뭐 진짜 마음에 들면 뭐 찌질빠라뽕 이렇게 되고 이제 여행도 가고 그런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2차가 안 들어있단 말이야, 일본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남자를 더 사냥하게 만드는 거, 남자의 그런 사냥 본능을 자극한다고 해야 될까? 아, 이 여자 꼬시고 싶다. 그러면 남자 또 오지게 갈 거 아니야. 매출도 오지게 올려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은 한국 룸살롱은 그냥 오지게 씨발 한 바구리 하고 두 바구리 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쪽 애들은 그런 거와 달리 오히려 이걸 하더라도 존나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구조야.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매춘인지 사랑인지 분간이 안 가게 만들어버리는 약간 그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악독하다면 악독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2차라는 시스템이 몸판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뭐 긴자 호스티스다 아니면 뭐 이제 호스트다라고 했을 때도 그래도 나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라 뭐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느낌.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외에도 뭐 되게 많습니다. 연기자 출신 중에서도 이 아줌마도 나오더라고. 나 한자와 나오게 나왔던 술집 여자 이 여자 보면서 야 진짜 술집 여자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도 약간 그쪽 이제 템프로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한국보다는 많은 것 같아. 근데 물론 한국 내에서도 뭐 술집에서 일하다가 올라간 케이스가 우리는 암암리로 들어서 알고 있잖아. 뭐 이제 호빠 출신의 누구 알고 있잖아. 연예인 누군지 알고 있잖아. 썸네일 치면 다 나오잖아. 벨트 이렇게 들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일본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크게 문제는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템포를 일한 게 뽀록이 났는데, 근데도 계속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물론 메인 프로그램에선 내려갔는데, 계속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도 꾸준히 연기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확실히 한국과는 좀 많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오늘은 요거 보다가 이거 좀 재밌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국 최고의,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랑 한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그러니까 진짜 오지게 선물 받고 이렇게 홍홍거리면서 나중에 가더라도 여행을 한번 가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야. 뭐 여행 가면 뭐 어떻게 있긴 하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아닌데 만약에 한국에서 최고의 코스다 그러면 야 저거 완전히 대한민국 우주걸레겠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것 말고도 일본에서는 뭔가 이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들에는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뭔가 호스티스나 뭐 이렇게 호빠나 물론 좋은 시선은 아니야. 당연히 좋은 시선은 아닌데 한국에서의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 이제 그런 인생을 동경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